팬데믹이라는 외적 환경이 저희한테 가르친 거는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만 해도 나쁘지 않구나. 두 번째가 내 스스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 결국에는 취향으로 쪼개지고 디지털 세상에서 쪼개지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값을 내는 거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개인이 조금 더 유리해진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진짜 콘텐츠가 전부인 시대가 왔다라는 건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코어 콘텐츠, 나만의 코어 콘텐츠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면서도 찾는 데서는 되게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전반적인 산업 분야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보고 여러분과 나와의 연관성도 한번 찾아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콘텐츠가 전부다 콘텐츠 전문가이신 노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트렌드북 작가 노가영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콘텐츠가 왜 그렇게 중요해지고 왜 이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냥 심플하게 그냥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이제 수요 공급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플랫폼들이 이제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맞아요. 예전처럼 플랫폼이 이제 TV 방송국일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플랫폼 방송국이 좀 가벼웠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네. 이제 좋은 컨텐츠를 다량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사업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하는 시대죠. 네. 자, 이제 그게 컨텐츠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모든 컨텐츠는 다 TV에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유튜브로 오면서 동시에 OTT 서비스가 맞습니다.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개인의 컨텐츠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광고가 붙는 건 너무 익숙한데 OTT에서도 요즘에는 광고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정말 이 IT 서비스들의 속도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말 지구를 정복한 그 넷플릭스의 이제 창업주죠. 리드 헤이스팅스. 이분이 2020년에 난 절대 광고 상품은 안 할 거야. 맞아. 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 나는 광고 시장보다 유료 가입자의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고를 하면서도 고객들의 컨텐츠 시청 경험이 저해되는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난 2년 사이에 굉장한 많은 어떤 시장의 변화들이 있었고 OTT를 이제 선두로 이제 쫙 달리다가 넷플릭스가 뭐 다양한 어떤 경쟁 OTT들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HBO 맥스라든지 애플. 네, 애플이라든지 이제 굉장한 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서 정식 우리 월정액 요금은 조금 이제 줄어들어드는. 예. 결국 경영 악화 때문 아닐까요? 그게 맞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네. 이게 나는 이 컨텐츠 시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우린 광고 안 해. 그러니까 TV 보면서 우리가 광고를 보는 대신에 우리는 광고주들이 사실은 방송국을 먹여 살려주고 네. 우리는 거기에 봐주는 참여자로서의 생태계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파는 거죠. 그게 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우리의 모델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순수 컨텐츠로만 승부할 테니 우리 컨텐츠 좋은 컨텐츠니까 10,000원 내세요. 배짱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거기서 꼬리를 내려갖고 다시 광고를 붙이냐고요? 그럼 다시 KBS, MBC잖아. 그렇죠. 올드 돌아가는 미디어를 거예요? 재조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광고로 가긴 했는데 전 세계의 광고 시장 역시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유튜브가 역사상 처음으로 광고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막 큰 숫자는 아니고 한 2% 정도 감소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도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미있는 게 트위터나 유튜브처럼 광고로 먹고 사는 광고쟁이들은 유료 서비스들을 지금 하나씩 출시하고 있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구독 경제가 막 답이야 이런 애들은 또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큰 하나의 팟에서 고객의 돈과 고객의 시선 이거를 그냥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제 잡으려고 이게 한 그릇에 이제 모아두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회사 M&A 하면 되겠네요.
트위터랑 넷플릭스랑 유튜브랑 넷플릭스랑 하면 되겠네. 결국 경계가 없어지는 건데. 경계가 없어지는 거. 근데 맞아요. 사실은 네. 여기서 그 되게 표현이 중요하게 정확한 봐야 되는 게 네네. 난 그게 보면서 너무 이거 뭐야 도대체 패기 있게 갔는데 결국은 경제 논리로 이렇게 가나 씁쓸한 면도 있었는데 맞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 유튜브는 개인의 컨텐츠니까 그 컨텐츠의 뭐 질이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개인은 좀 더 날 것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아무래도 네. OTT는 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제된 컨텐츠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프리미엄. 네, 그죠? 네, 네,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둘 다 똑같이 광고야. 그럼 결국은 이게 결국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컨텐츠가 그것이 날 것이건 전문가가 만들었건 관계없이 네, 네. 누가 더 고객을 잡을 것이야. 결국 사람들이 시선을 그거죠. 결국 네, 그걸로 결국 평가를 할 그겁니다. 거죠. 예. 그래서 뭐 흔히 이제 뭐 넷플릭스가 광고하겠대라고 이제 2022년 4월에 발표를 했을 때 네. TV 방송국들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업계 있었죠.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TV 방송국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주들이랑 같이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에 또 빅테크 기업들끼리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네요. 아,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크리에이터 개인의 시대는 어디로 갈까요? 개인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 개인들이 재미있는 게요. 처음에는 이제 결국에는 본인의 전문성, 또 내 취향, 그리고 내 가족, 뭐 내 애완견, 시작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날카롭게 들어가는 거가 바이럴이 일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뷰수가 늘어나고 어느 정도 늘어나면 바로 이게 또 이 전문 제작사들이랑 같이 연계되어 가는 유저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전문가의 어떤 그 프로덕션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모델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작을 우리 왜 그 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보편화된 컨텐츠는 더 이상 먹히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저희 많이 했었었거든요. 네네네.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컨텐츠는 이제 보편성이 아니라 조금 더 날카롭고 뾰족하게 들어가야 돼. 약간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종편의 어떤 예능 PD님이랑 그 식사를 했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PD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날카롭고 뾰족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컨텐츠는 불편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취향, 소수의 취향, 거대한 어떤 관중을 보는 게 아니라 대중을 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어떤 취향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바이럴 일어나고 그 커뮤니티에서 팬덤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롱런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상품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약간 취향 커뮤니티의 어떤 시대다. 이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왜 송기룡 박사님이 강연에선가 아니면 책에선가 모르는데 이제는 저 멀리 몇억 명이 아니라 내 주위에 3,000명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기획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네.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서 또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하나가 네. 배달의 민족, 무신사, 토스, 한섬, 신세계, 제일대당 정말 여기 이거 그 컨텐츠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컨텐츠 기업들이 근데 아니죠. 지금 네네. 이들이 컨텐츠 플레이를 하면서 여기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까요?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틀릴 것 같은데 저는 흔히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감성 마케팅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오케이. 말이냐면 지금은 말 그대로 검색과 검증의 시대잖아요. 네네. 1990년대 이제 지나오면서 따따따점의 시대, 이 월드와이드 웹의 시대가 열리면서 포탈이라는 게 거대하게 생겼고 포탈 우리 뭐 네이버, 구글 평생 파도 이 정보량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된 거죠. 열심히만 하면. 근데 거기에 한 발 더 이제는 SNS까지 이제 올라탄 거거든요. SNS가 우리한테 준 건 뭐냐? 검증이 가능한 거죠. 그치. 네네. 댓글들, 리뷰 이러면서 검증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제 이 검색과 검증의 시대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예전처럼 공급자가 막 이렇게 잘 설계해 놓은 마케팅 전략이 옛날만큼 먹히지 안 않는 먹혀.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물론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뭐 아예 안 먹히지는 않겠지만 이 약간 효과가 투자한 돈 대비 조금 덜 되는 거죠. 거의 효율이 요즘에 반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ROI가 뚝 떨어졌죠. 네, 뚝 네네. 떨어져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냥 재미있는 거, 엔터테이닝 컨텐츠로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자로 된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홍진경 씨의 공부한 찐천재. 그것도 보면 초반 한 3분 정도 짧게만 보더라도
이게 홍진경 씨 채널이 삼성전자한테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반도체 공장에서 먼저 우리 기업의 메시지를 태워줘라고 요청을 한 거가 이 유튜브 클립에서 나타나고 느껴지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유튜브 컨텐츠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개인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 네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강조해 오셨잖아요. 네, 결국은 네. 컨텐츠가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지면 질수록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냥 매스하게 되게 넓은 것이 아니라 취향 기반이 더 좁아지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 좁아진 걸 공략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개인이 그 시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 네네. 개인에게 어쩌면 미래의 콘텐츠 시장은 기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 개인이 콘텐츠 시대와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더 유리해진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팬데믹 때 우리 네. 그 팬데믹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외적 환경이 저희한테 가르친 거는 첫째, 이 막 거대하게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지 않아도 디지털 세상에서 나와 취향이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만 그 네트워킹 활동을 해도 그냥 나쁘지 않구나, 살아갈 네, 수 네. 있구나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내 스스로가 컨텐츠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 결국에는 하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시작을 하고 네. 그 커뮤니티가 어디인지를 소구를 하고 이제 롱런을 하는 시대인 건데 이게 이제 파편화되고 소비자들이 계속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취향으로 쪼개지고 디지털 세상에서 쪼개지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값을 내는 거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쵸. 정규 분포가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이 평균 실종의 시대 그리고 취향 파편화의 시대 그리고 이제 개인의 시대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말 컨텐츠가 전부다. 라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나라는 사람이 거래되는 게 나의 컨텐츠가 디지털 세상에서 네네. 오프라인 세상에도 사실 컨텐츠 거래하고 산 거예요. 네네. 근데 좀 더 거래하기 좋은 시장이 디지털 세상에서 열리고 그 위에 또 메타버스 세상도 요만큼 문을 열어놓고 있고 살짝 문을 세상이 열었고. 있고. 네네. 근데 이 컨텐츠 시대를 주도하는 게 개인도 물론 주도해 나가지만 기업도 주도해 나가면서 개인과 기업 간의 경쟁 양상 구도 이게 판이 막 바뀌는 지금 이 시간인데 올해 1년 2023년으로 보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컨텐츠의 경쟁 구도와 양상은 뭘 가장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우리가? 일단은 그 크게 세 가지잖아요. 분류를 하실 때 OTT 막 진짜 막 몇 억 불의 어떤 제작비를 투자해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 프리미엄 컨텐츠를 만드는 이 OTT 시장이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컨텐츠에서 브이로그에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예능이나 드라마 컨텐츠로 들어오고 있는 이 유튜브 시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제 소셜 미디어 중심의 어떤 디지털 컨텐츠들이 네, 네.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어떤 시간을 잡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이 세 개의 영역들이 그냥 전면 경쟁한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개인의 시대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최근에 좀 인사이트 받았던 게 뭐냐면 지금 대기업들에서 이 마케터들 있잖아요.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을 하는 이 친구들이 이미 또 젊잖아요. 네. 네, 이미 젠지 세대들이고 굉장히 그쵸. 젊기 때문에 이들이 이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나 광고를 제작할 때 무언가 어떤 중간에 대행사를 끼거나 아니면 어디 어떤 제작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이 너덜트라는 크리에이터 재미있다 또는 이 어떤 쇼박스 너무 재미있는데 요즘에 약간 유행하는 어떤 장르들의 어떤 크리에이터들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직접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작비나 어떤 그 예산 자체도 조금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거고 이 개인 크리에이터들과 직접 연락하는 어떤 기업 대행사 거치지 않고. 대행사 거치지 않고 왜 마케터들이나 상품 기획가들이 점차적으로 나이가 어려지고 있고 이 디지털 컨텐츠 문법에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세대라는 거죠. 이제는 내 거가 없으면 내 IP가 없으면 그게 뭐 컨텐츠든 미디어든 제조든 유통이든 내 것에 IP가 없으면 또 경쟁에서 또 도태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그 사업을 하더라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좁혀서 뾰족하게 나가는 것이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아까 이제 그 PD님 가볍게 말씀은 더 움직이고. 불편하게. 그러니까 네네. 모든 사람이 편리한 게 아니라
소수만 편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가 불편해도 그걸 찔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뭐 송기룡 박사님 말씀드렸지만 그 네. 저희 늘 이야기하는 마우로긴 박사님도 네. 이제는 개인의 취향이 문화가 되고 트렌드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시장은 이제 이렇게 더 개인의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웹 3.0으로 점점 가까이 가네요. 네, 네, 네. 그들이 원하는 경제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늘 배웠던 그 사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소사이어티. 미래에는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소사이어티를 대체할 수도 있다. 맞아. 조금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의 특징, 이거는 반드시 좀 이렇게 딱 알고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이번 시즌에 차별화를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가 한 3년 정도 이 트렌드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독자들의 요구가 좀 어떤 거를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번 시즌4에서는 처음으로 2023 컨텐츠 트렌드에 대한 12개의 키워드를 좀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이 책에서 요구하시는 거는 크리에이터 본연의 이야기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매 챕터별로 그 챕터와 관련 있는 이 프로페셔널들의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본연의 이야기들을 인터뷰, 스페셜 인터뷰로 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여러분들 너무 친숙한 컨텐츠들의 주인공들이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또 이렇게 즐겁게 약간 쉬어가는 코너로 스페셜 인터뷰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사실 이 컨텐츠의 전체 판을 이해하는 건 내가 무슨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나는 개인인데 이게 왜 필요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컨텐츠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 나는 전체판에서 내가 제대로 내려 꽂을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체판을 모르면 아무 데나 꽂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절약하고 내 미래 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이렇게 전체판을 한번 이해하는 책을 딱 읽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그 트렌드 중 몇 면이 흐르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트렌드가 바로 저는 컨텐츠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2023 컨텐츠가 전부 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컨텐츠 흐름을 전부 다 파악한 후 여러분의 그 2023년에 먹고 사는 방법을 리포지셔닝 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에 그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4개예요. 4개. 네, 4개. 자, 1, 2023 디즈니가 전부다. 2, 2023 메타버스가 전부다. 3, 2023 넷플릭스가 전부다. 4, 2023 컨텐츠가 전부다. 네. 4개 중에서 제목을 맞추시는 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오늘 제목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노가영 저자님, 이 책은 노가영님, 김봉재님, 이상현님 세 분이서 쓰셨는데 노가영님이 대표 저자로 쓰신 책입니다. 자, 이 콘텐츠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내년도에 여러분 또 멋지게 여러분만의 콘텐츠를 잘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